네, 건축 구조의 역사 21세기 비선형 건축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고요. 마지막으로 21세기 디지털 건축과 건설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21세기는 파라메트릭 건축의 시대입니다. 오른쪽에 자하디드가 그녀가 죽은 이후에 완성된 2019년 완성된 창샤라는 곳의 문화센터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축적 공간과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 어떤 때부터인가 보면은 결국 가우디나 프라이오토서부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통제 기하학이라 그러죠. 기하학이 어떤 플라토닉 지오메트리나 알제브레이크 지오메트리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실험적인 것에 의해서 폼이 만들어지는 것, 폼 파인딩이라고도 하고 통제 기하학이라고도 하는데 비누 거품이라든가 무게추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건축하는 것을 찾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파라메트릭 디자인의 원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1962년도가 되면 최초의 이것을 원용한 건축물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963년에 보면 컴퓨터에서도 컴퓨터에 몇 가지 좌표를 주면 컴퓨터가 자기 스스로 그 좌표들을 통해 가지고 입체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도가 되고 1989년에 드디어 이제 넙스라고 해가지고 소위 비스플라인 기법을 써서 주어진 좌표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커브가 만들어지는 기법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를 활용해서 프랑크 게리가 최초로 90년대부터 빌바오부터 이렇게 파라메트릭 건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설계만 형태를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죠. 실제로 그게 지어지고 구조 해석이 되고 구조 설계가 되려면 그거를 하기 위한 구조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카티아입니다. 카티아. 카티아는 1982년에 다쏘라고 하는 프랑스 전투기 제작 회사에서 개발을 해서 당초에 항공기나 선박 비행기 자동차 만드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프랑크 게리 등등이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이런 공면 건축에 이제 활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더욱 발전해서 이제는 굉장히 보편화돼서 이런 몇몇 작가뿐만 아니라 아주 젊은 작가들이나 웬만한 설계사무소에서는 다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기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제 좀 언급해 보면 무엇보다도 자하디드와 벤반 버켈이겠습니다. 자하디드는 사실은 거의 20세기 초까지도 실제 작품을 받은 적이 없었던 말 그대로 페이퍼 아키텍트였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그녀의 그런 전위적인 프로포절들이 소위 시대를 만나서 누구보다도 많은 작품을 남기고 아깝게도 일찍 숨을 별세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녀의 작품은 어떤 이 파라메트릭 디자인의 가능성과 건축의 아름다움을 말 그대로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작품을
뭐 굳이 이름을 붙이면 액체적 건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인류의 건축이 전부 고체적이었다 그러면 드디어 액체적으로 그 건물의 형태 자체도 액체적이고 그 액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고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체라는 게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살게 돼 있죠. 그렇죠. 우리가 상자가 있다 그러면 고체로 된 상자가 있다면 그 상자가 에 물건을 담게 되는 것이죠. 자, 반면에 액체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액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둘러싸는 것이죠. 스타킹이다 그러면 액체적 아닙니까? 스타킹, 보자기 이런 건 액체적이죠. 마찬가지로 이 액체적 건축이라고 하는 형태 자체가 유동적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인간이 사용하는 그런 공간 자체를 그거에 맞게끔 이 건축 형태가 소위 부응하여 형태를 갖춘다라는 측면에서도 액체적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훅사스라는 이탈리 건축가도 이 형태를 20세기 들어와서 아주 활발하게 사용하는 작가입니다. 2009년도에 프랑크푸르트의 쇼핑센터를 보면 역시 이 표피가 굉장히 탄성을 가진 머티리얼처럼 보이고 거기에 큰 힘을 가했더니 그 표피가 안으로 쑥 들어간 이런 형태를 보이죠. 자, 이런 방식을 다이내믹 릴렉세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동적인 이완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런 형태를 굳이 만들겠다 그러면은 아주 부자연스럽게 마치 조각하듯이 저렇게 만들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저런 형태를 프로그램에다가 넣고 거기다 힘을 가하는 벡터를 주면 그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서 저 형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저렇게 힘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받고 있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이런 파라메트릭 형태가 만들어졌다. 자, 이런 다이내믹 릴렉세이션의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파라메트릭을 만드는 스킨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식이죠. 여전히 스킨의 그 형태는 파라메트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건물이라고 하는 게 무한정 예산을 들일 수가 없죠. 어느 정도는 대량 생산적 공법을 써야 그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예산과 현실과 이상과의 절충점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형태는 저렇게 가더라도 저 형태 자체를 이루고 있는 각 부품 자체도 모두가 다 서로 다른 형태다 그러면 이거는 공사비가 감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형태는 저렇게 파라메트릭으로 만들어진 형태라 하더라도 그 스킨에는 일정한 크기의 규칙적인 모듈을 가진 재료로 그걸 이게 덮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이제 픽셀을 이용한 표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전체적인 형태는 자유곡선이 돼 곡면이 돼 그것을 이루는 단위는 픽셀들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메타모포시스라고 하는 경향입니다. 이거는 이제 몇몇 레디컬한 디지털 아키텍트들이 지금 실험 중이고 아마도 곧 이제 실현화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미 왼쪽 위에 있는 맹게스의 파빌리온은 지어진 것이고요. 특히 저 건축물은 탄소 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메트로폴 파라솔도 지어진 건축물이고 이것을 설계한 유겐 메이어 같은 사람들은 역시 맹게스나 여기 갤리나
또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처럼 아예 건축 자체가 생태 발생이 되듯이 파라메트릭이 건축가가 여전히 매개 변수를 이렇게 주는 것상에서만 형태를 변형하는 것이라면 이 모포시스 제네시스라고 하는 것은 아예 형태 자체에 대한 시나리오만 주고 그 최종적인 형태 자체를 그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의해서 형태가 발생하도록 되는 뭐 이런 좀 더 극단적인 방법으로 파라메트릭 설계를 하는 그룹입니다. 이게 이제 또 앞으로 AI를 만나면 어떤 식으로 또 진화가 될지 매우 궁금하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도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건축 설계뿐만 아니라 건설도 이제는 사람 없는 건설이 될 확률이 높다. 건축은 이미 2차원적인 도면은 없어졌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죠. 모든 것이 3차원적으로 설계가 되고 그냥 파일 상태로 납품이 되고 그거를 아직까지는 그거를 2차원 도면에다가 출력을 해서 그걸 현장에서 보고 공사를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그렇게 될 확률이 많다.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여기 지금 보이는 그림들입니다. 왼쪽 그림은 샹하이에 있는 조그만 미술관인데 결과적으로는 벽돌이 저런 식으로 파라메트릭 커브를 가진 표면을 가집니다. 그러면 저 벽돌을 어떻게 쌓느냐? 사람이 저걸 차곡차곡 쌓은 게 아니라 저 벽돌이 놓여질 좌표를 이미 3차원 디지털 자료로 갖고 있는 이 로봇가 저 벽돌을 저렇게 차곡차곡 쌓는다. 오히려 사람이 쌓는 것보다 더 정교하고 빨리 쌓겠죠. 자, 저런 식으로 컴퓨터로 컨트롤되는 시공자 로봇이 벽돌도 쌓고 모두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완전하게 2차원 도면이 없어질 것이다. 자, 이미 설계에서 3차원적인 좌표가 나오면 NC 머신이라는 기계가 저런 식으로 모형을 깎습니다. 모형을 깎아서 저걸로 꾸불꾸불하게 생긴 벽도 만들고 그러죠. 더 나가서 3D 프린팅으로 이제는 집을 지어요. 기계가 집을 짓는 거죠. 자, 아래 그림은 달에다가 주거지를 만드는데 3D 프린팅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먼 얘기가 아니라 이미 노만 포스터 사무실에서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자, 당연히 기계가 로봇가 집을 짓겠죠. 자, 그래서 21세기의 디지털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도면을 건너뛰고 3차원 구상이 바로 3차원적으로 현실화되는, 그것도 사람이라는 매체 없이도 구현이 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디지털 건축과 건설이라고 하는 것에 향후에 어떤 발전이라든가 가능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금까지의 구조와 구조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